(7월 19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나라 꼴이 방어용 요격 미사일 포대 하나 들어오고 레이더 들어오는데 반으로 딱 갈렸습니다. 자, 저 지역에 공항 이전시키고 또 이 각종 기차역을 갖다가 들리고 또 신설 공항 설치하고 다리 놓고 고속도로 놓고 개발하고 이런 거는 다 가져올라 그러고요. 군부대는 이전시키려 그러고 이제는 사드는 또 전부 못 받겠다고 난립니다. 자, 이 휴전선 지역에 6.25 때 이후에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농사도 철책에 넘어다니면서 짓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국의 각 군부대 주변에 위치하면서 여러가지 개발 제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6.25 휴전 직후에는 이 강제로 자기 땅을 군부대 부지로 징발당해서 나중에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국익을 위해서 자기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희생해 왔습니다. 청와대 주변에 높은 빌딩을 짓지 못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 사드 배치 하나를 가지고 사드 참여, 전자파 참여에 운운하면서 난리를 쳤어야 되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 새누리당은 연일 녹취 폭로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게 당입니까? 마피아들도 저래는 안 합니다. 차라리 마피아들 같으면 총이나 칼로 방망이로 한판 붙고 말지요. 녹취를 해놨다가 찔끔찔끔 합니다. 총선 공천을 앞두고 막판에 살생부 녹취 도장 런 이런 일이 생기더니만 이제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또 서청원 전 대표가 이번에 친박에 단일 후보로 출마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걸 또 막으려고 녹취가 터졌습니다. 서청원 전 대표 지역구에 출마하려던 김성애 전 의원을 윤상현, 최경환이 딴 데로 옮겨라고 협박했다. 이런 내용이 터졌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총애하는 그야말로 현 정부의 사정의 총사령탑입니다. 자, 이 우병우가 진경준을 사이에 넣고 넥센의 김정주한테 팔지 못해서 안달하던 강남 사거리에 있는 이 처가 장인이 상속시킨 땅을 1326억에 팔았다. 그래서 사실상 많은 차익을 얻었고 그 대가로 우병우는 진경준의 검사장 승진에서 이 여러가지 하자 요인들을 누락시키고 한마디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검사장을 시켰다. 이런 폭로가 지금 또 터져가지고 야단입니다. 자, 지금 이 폭로가 여권 내부에서 터져 나와서 언론을 향해서 가서 거기서 터집니다. 자, 이제 이 나라가 당권과 사정과 이런 부분을 둘러싸고 같은 당 내부에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드를 가지고 여야 진보 보수 싸우는데요.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칼을 들이미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 저런 사람들을 상대로 배신의 정치를 청산할 진박들을 뽑아라고 그 난리를 쳤습니까? 자, 최경환을 감별사로 누가 임명했습니까? 대통령이 최경환을 감별사로 임명했다면 대통령은 사람 보는 눈이 좀 없으신 겁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나라가 흘러가겠습니까? 정말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자, 오늘 처음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즘 과거에는 보수인 척 하다가 요즘 이 사드 배치나 각종 이념적 현안에 교묘하게 이 앞장을 서고 있는 JTBC가요, 사드 관련 기사 바로 잡는다고 정정 보도를 냈습니다. 자, 이 JTBC 뉴스룸 탐사 플러스에서는 사드 포대와 레이더를 배치한 괌 현지 상황과 관련해
미군 기관지 성조지라고 있습니다. 성조지의 기사를 인용해서 발전기의 굉음이 작은 마을 전체를 덮어버릴 정도이고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돼지 2마리밖에 없다. 사드 포도 근처에는 사람이 살기 어렵다라고 보도했는데, 그러나 성조지 기사의 원문은 해당 사드 부대가 외딴 밀림에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작은 마을을 밝힐 거대한 이 발전기가 내는 소음이 모든 것을 뒤덮고 있다며 우리가 아는 한 그곳에 살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돼지 2마리 뿐일 거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건 돼지 2마리 뿐이다 라는 거하고, 자, 그 돼지 2마리가 거기에 살고 있다는 거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사드 때문에 나머지는 다 죽고, 사드 레이더 때문에 돼지 2마리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생존해 있는 게 아니라 돼지 2마리 키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를 발췌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역이 생겨 이를 바로잡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사과드립니다. 문제를 제기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향후 보도에서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약속하지 말고요, 그냥 이런 이 헛소리 보도 좀 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JTBC는 어떻게 이렇게 오역을 했는가 하면요, 자, 처음 이 원문에 의하면 아르마딜로 사이트는 정말 외딴 곳이다. 앤더슨 주 기지로부터 정거를 뚫고 몇 마일이나 가야 하고 작은 마을 하나를 밝힐 만한 큰 발전기의 소음에 전부 뒤덮여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마딜로 사이트라는 부분을 묘사를 한 글이죠. 미국의 앤더슨 공군기지가 괌 섬 북단에 있고 그 앞에 동물보호구역이 있고 거기 중에서 한 지점이 아르마딜로 사이트라는 건데, 아르마딜로라는 것은 이 철갑을 두른, 이 철갑처럼 따가운 껍질을 두른 이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트를 지금 묘사하러 가는 이야기인데, 그걸 마치 사드하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 했는가 하면 발전기의 굉음이 작은 마을 전체를 덮어버릴 정도다, 이 부분만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트 한쪽은 나무가 울창한 50년 된 자연보호구역으로 막혀 있었다. 우리가 알기로 저 안에 사는 것은 돼지 2마리밖에 없어요. 폭잡과 베이컨 조각요. 폭잡이라는 건 돼지 등뼈로 만든 그 고기고요. 베이컨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삼겹살. 자, 인터뷰에서 나선 사드 운영 요원은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건 2마리 돼지뿐이다. 사드 포대 근처에 사람이 살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오역이 아니라, 발췌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작정하고 소설을 쓴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와일드 애니멀 보호구역, 야생동물 보호구역, 자연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끝에 리디티안 비치라는 게 있고 그 근처가 전부 숲으로 둘러싸여서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터뷰한 부분은 뭔가 하면 사드 포대 근처에는 사람이 살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인터뷰 내용에는 이 지역은 자연보호구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애초에 사람이 거주할 수가 없는 지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꼭 돼지가 2마리 산다는 게 아니라 아마 동물들이나 있을 거다라는 의미로 이 위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폭찹이나 베이컨 같은 그런 동물들, 돼지들이나 있을 거다. 사람은 안 산다. 그만큼 외딴 지역이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마치 사드의 레이더 전자파나 발전기 소음 경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리고 돼지 2마리만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전혀 사드나 랩이
사드 레이더와 관계없는 문제를 교묘하게 엮어서 이렇게 보도하는 부분이에요. 자, 인터넷 검색에서 괌, 사드 포대, 앤더슨 공군기지 뭐 이런 걸 사드 레이더, 전자파, 뭐 이 굉음 이런 것만 검색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저런 말이 탁 튀어나오니까 앞뒤 다 빼고 올커니 한 건 했다 하고 보도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신문들에 보면 차이가요 엄청납니다. 조선일보는요 사드 전자파 무해 재확인 이러고도 설득 못하면 정부가 무능하다 했고, 한겨레는 또 외부 세력과 괴담 타령이냐, 그래서 성주에 외부인이 개입하고 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 메르스나 또 광우병 같은 세월호 같은데 괴담을 갖다가 이 좌파 진영이 퍼뜨렸다 하는 것처럼 이번에도 반복하고 있다고 또 정부나 우파 진영에서 선동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어제 사드 포대에 가서 측정한 괌 사드 기지 전자파 재본이 인체 허용 기준의 0.007%다 라고 어제 괌 기지에서 1.6km 떨어진 이 괌 사드 레이더 앞에서 1.6km 떨어진 직선거리 지점에서 재었죠. 왜냐하면 이번에 성주에 들어설 사드 포대가 1.5km 앞에 성주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괌은 이 평탄한 지역이고요. 땅 위고 맨 땅 위고 평평한 사드 포대는 400m 위이기 때문에 이 성주 사드 포대는 400m 위에서 설치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전자파에서 벗어나 있죠. 성주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평탄한 지역에서 이 5도 각도로 쏘면 100m 안에 8.5m인데요. 성주 같은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400m를 기본적으로 먹고 가니까 400 몇십 m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괌보다 훨씬 더 낮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아르마딜로 사이트라는 것은 이 아르마딜로 앤더슨 기지 안에 1.5km 떨어진 지점이 아르마딜로 미군 훈련장이 있고 그 옆을 갖다 아르마딜로 사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JTBC가 실수한 부분이 거기죠. 자,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겨레는 조선일보가 미군이 한국 언론의 기지를 최초 공개했고 성주 민가와 같은 거리에서 측정했다. 그래서 안전하다 이렇게 한 부분을요. 자, 그런 기지는 아주 작은 걸로 레이더 1.6km 거리에서 전자파 측정, 계측 맡은 한국군 미미한 수치. 그러면서 제목은 뭐로 뽑았는가 하면 미군이 북한의 기망탄,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떤 거는 핵이 들어있는 거고 어떤 거는 핵이 들어있지 않은 가짜 미사일들을 속여서 이렇게 쏘았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미군한테 자기들이 물었는데 작전상 보안이라고 답변을 피했다. 이걸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일면에는 아예 이 사드 기사가 나오지도 않았죠. 자,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 이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측정을 맡은 한국 공군간부는 6분 동안 측정한 결과 최대 전자파는 0.0007이고 이 또 숫자도 틀렸네요. 조선일보는 0.007인데 한겨레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나 봅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해가지고 0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0. 다음에 0이 3개 나옵니다. 0007이고 평균 전자파는 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0.0003인데 이건 또 정확하게 이야기 적었습니다. 0.0003이다. 그러니까 평균 전자파 앞에 0점 이하에 0이 3개 붙으니까 이 측정 수치도 0을 3개 붙여놨어요. 어떻게 뭐 0을 작게 붙이면 사드가 덜 유해하다. 유해 부분이 없다. 전자파가 하는 걸 입증하는 거니까 뭐 기분은 안 나쁜데요. 그런데 한겨레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으면 이런 수치를 실수를 합니까? 자, 그래서 허용 기준치 10W에 0.007%에 불과한 수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겨레 보도 내용입니다. 미군 관계자는 당시 훈련장 주변에서 공사를 하던 민간인 업자들을 가르치며 전자파 위험이 있다면 여기서 사람들이 공사를 할 수 없다 했고, 다른 미군 관계자는 도면을 걸어가며 전자파 유해성이 없다고 강조했는데, 레이더 빔은 5도 각도로 위로 쏘는데 5도 각도로 쏠 경우 빔이 100m에서는 지면에서 8.75m 위로, 500m에서는 43, 3500m에서는 314
5,500m에서는 837m 위로 지나간다. 그래서 성주 같은 350m 이상의 고지에 설치하면 훨씬 또 그 위로 올라가는 거다. 그 높이만큼.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괌의 이 측정한 장소 아르마딜로 미군 훈련장에는 매일 100에서 200명의 미군이 훈련을 하고 있고 시설물 건설을 위해서 인부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좀 더 가면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있어가지고 아르마딜로 사이트라 해서 아까 여기에 살 수 있는 것은 돼지 2마리밖에 없다. 하나는 폭차이고 하나는 베이컨이다. 자, 여기 사는 거는 야생동물밖에 없다. 이런 거죠. 여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다.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자연보호구역에 어떻게 사람이 삽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이나 야생동물 보호지역, 자연보호구역을 매우 엄격하게 통제를 하죠. 자, 그래서 거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옆 정글지대에는 사슴과 여러 종류의 새 등 각종 야생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미군 관계자가 전했다. 미군 기관지 성조지의 기사를 오역해 괌 사드 기지 근처에 살 수 있는 건 돼지 2마리 뿐이라고 한 일부 언론의 보도를 반박했다는 겁니다. 자, 한국 사람을 상대로는 조크를 하도 안 됩니다. 조크를 보고 조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 대가리에 들은 생각에 따라서 그 조크를 악용합니다. 발전기 소음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사드 포대로 이동했는데요. 2013년 4월 북한의 그 핵실험 그리고 장거리 무수단 미사일 발사 이후에 이 포대가 임시로 배치되어서요. 임시로 배치된 포대이기 때문에 포대 입구에 들었으니까 2대의 발전기에서 내뿜는 소음이 굉장했답니다. 발전기 가까이에서는 브리핑 내용이 잘 들리지도 않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미군 측은 임시 기지이다 보니 전력망을 아직 갖추지 못해서 레이더를 가동할 경우 발전기를 2대 쓴다는 겁니다. 영구 주둔지 건설 공사가 이제 끝나면 상시 전력이 공급이 될 거고, 그러니까 한국의 한전 같은 데서 공급이 되면 이제 이 발전기도 사용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사드가 배치되는 성주 포대는 호크 미사일 부대용 고압선이 설치되어 있다. 한국만큼 이런 전력 인프라가 잘 된 나라가 없죠. 일본에도 지금 보면 간사이 전력이 이 교토부에 있는 사드 레이더 기지에 아직 전력을 연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발전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성주에는 이미 거기에 있는 호크 미사일 부대가 전력을 연결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한전으로부터 발전기를 돌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비상용으로는 갖다 놓을 수 있겠지만은 전력이 차단되지 않는 한은 발전기를 돌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기는 비상용으로 들려오는 것이며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 성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드 레이더의 인체 유해 안전거리가 100m냐 3.6km냐 하는 부분은요, 이 교범에 그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레이더를 고도를 갖다가 5도로 해서 위로 쏘는 부분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아서, 즉 레이더를 지면에서 그냥 팽탄하게 지면과 같은 부분으로 쐈을 때 이야기고 5도를 했을 때는 100m만 지나도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드 레이더를 지면과 팽탄하게 해서 지면을 향해서 쏘게 되면 날아오는 미사일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건데, 우리가 무슨 음식물을 사더라도 거기에 보면 이 만약의 대비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그렇게 표시는 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이 음식물의 이 안전기한을 갖다가 넘겨서 파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현실적인 과정을 갖다가 악용을 하는 일은 없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교범을 다 읽어보면 레이더의 위험을 완화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 레이더를 높은 곳에서 배치를 하거나 눕히면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거 없이 그냥 레이더를 만들었을 때 있는 성능 그대로를 다 이야기하면 3.6km 좀 벗어나면 레이더가 직선으로 전자파를 쏘더라도 안전하다는 거고요. 5도 각도로 위로 쏘면 100m만 지나도 안전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주같이 350m 고도에서 5도 각도로 레이더 전파를 쐈을 경우 100m에서는 359km 이하는 안전하다는 거고 359m 이하는 안전하다는 거고 500m에서는 394, 3600m에서는 664. 성주에서는 아마 이런 정도의 높이에서 농사를 짓습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또 다른 교범 한 군데에서는 100m가 아니고 400m다 인체 위험 구역이 그렇게 돼 있다는 부분에서는 400m는 사드 체계의 개발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매체가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아마 가서 재보고 나니까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0.007을 전자파가 0.0007이라고 0을 하나 더 보태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논란에서는 발을 슬 뺄 거고요. 이제 발전기 소음 이야기하다가 발전기 소음 문제도 발을 슬 뺄 겁니다. 한국에는 발전기를 가동을 안 하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자, 일본에서도 발전기 소음 문제를 오히려 이야기했죠. 자, 이제 그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뭘 갖고 시비를 걸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성주에 외부인이 개입했다. 또 광우병 계담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제 그 방향을 그쪽으로 바꾸고 있고, 성주의 무슨 국민 대책위원회에서 한 명이 외부인 개입 이야기를 했지만 99%는 다 지역 주민이다. 한 부분을 가지고 또 선동한다고 이제 방향을 또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설득을 못하면 정부가 무능하다 했는데, 저는 정부가 무능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유능해도 설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